과거에는 뭐 상기 신도시 어디 어떻게 하고 어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6만 원 공급되는 거는 그냥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하는 게 4만 4천이니까 대부분이고, 사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인 만세대도 도심 내 부지이니까 이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6,500밖에 안 되는 거고요. 도심 내 노후청사와 도심 내 공공부지, 이걸로 이제 5만 4천 호 정도가 드디어 발굴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주택공급 계획이 작년 97에 나왔었고, 97에 나온 이후에 소위 그 차관도 이제 교체가 됐고, 그리고 12월에 나온다, 12월 말에 나온다, 1월 초에 나온다 하다가 설 전에 내겠다, 1월 안에 내겠다, 결국 1월 안은 1월 아니야? 1월 29일이니까 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6만 호의 주택공급 계획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꼭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3만 2천 세대 공급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거의 2만 8천 세대 정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6만 세대 정도를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도심 내 공공부지, 그러니까 공공청사 등이 있었던 그런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서울 3.2, 비서울 2.8인데 이제 카테고리를 다르게 쪼개면은 도심에 이제 4.4만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하는데 6천 호가 가는 거니까 이렇게 5만 호고, 그 다음에 노후청사 복합개발하는 거, 이게 또 1만 세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6만 세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풀기보다는 이제 성격으로 좀 풀었다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뭐 상기 신도시 어디 어떻게 하고 어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6만 원 공급되는 거는 그냥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하는 게 4만 4천이니까 대부분이고, 사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인 만세대도 도심 내 부지이니까 이제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6,500밖에 안 되는 거고요. 도심 내 노후청사와 도심 내 공공부지, 이걸로 이제 5만 4천 호 정도가 드디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그 규모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97에서 나왔던 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오늘 공급 대책에는 뭐 수요 관련한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이제 주로 요즘에 엄청나게 대통령 발언 때문에 관심도가 폭증한 세금과 관련한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세금 다루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한 노코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5월 9일 아니면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거는 그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뽑지 않은 칼처럼 사람들한테 좀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6만 세대를 그러면 지역별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용산에 12,600세대인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0,000세대고 캠프킴에 2,500세대고 또 나머지 부지에 150세대를 공급하는 겁니다. 용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용산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냥 완전히 싫어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용산에 대해서 어저께 박주민 의원실에서 용산에 10,000세대가 아니고 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좀 봤는데,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이 주택 부지를 다 갖고 있은 다음에 거기에서 토지 임대부로 주택을 민간이 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민간 임대차인데 토지 임대부 민간 임대차니까는 이제 좀 싸게 공급되잖아요. 공사비만 만들어지니까. 일단은 용산에 2만 세대까지도 지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국토부는 여기서 이제 10,000세대였습니다. 철도 정비창 부지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거는 과천인데, 과천 경마장 부지랑 방첩사 부지에 약 거의 10,000세대 정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과천에 또 이렇게 10,000세대가 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과천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과천은 이미 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합쳐서 16,000세대가 기획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 지정타, 원래 과천 지정보타운이라는 것도 10,000세대, 11,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지어져서 공급이 됐죠. 그래서 과천은 이미
한 2만 6천 세대 정도가 지어지고 있거나 하는 과정인데 여기 또 만 세대가 또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3만 6천 세대가 지어질 예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과천에 집을 많이 짓는 게 입지도 좋고 등등 뭐 부지도 많고 하니까 뭐 그런 선택이 있는 게 되게 당연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주택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서울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재건축 재개발은 하면 할수록 집이 없어진다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그래서 하지 말자 얘기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분양을 통해 가지고 그 정비사업 비용을 다 받을 수 있고 별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이라든가 조합원 분담금 관련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올라오지도 않는데 재건축을 원하는 경우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게 헐르고 새로 짓는 건데 모든 집이 헐르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집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대수선도 있고 소수선도 있고 선택이 되게 다양하게 지어져야지 되고 또 사이즈도 소규모가 있고 중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는데 현 그냥 오세훈 체제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대규모 재개발 이 두 개만 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더 많은 형태의 주택들이 정비도 안 되고 신규 공급도 안 되고 하는 것을 그냥 대규모 재건축 막으니까는 규제가 문제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서울시장 책임이죠. 어쨌든 서울에 주택 공급 안 돼가지고 주택이 앙등된 거는 서울시장 책임입니다. 까놓고 말하면은. 근데 그거를 경기도의 도시 기능을 외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너 집 좀 더 지어줘. 서울은 일자리 갖고 있어. 너는 베드타운에 거기서 통근 토학을 해라. 그다음에 서울은 집 지을 땅 없다. 그리고 뭐 재건축 신축으로 하면서 더 나가. 밖으로 나가고 근데 계속 우리한테 통근 토학 해야 될 걸 학원이랑 일자리 갖고 있으니까 이게 서울시 애티튜드거든요. 그래서 저도 서울 살지만 이런 서울시 애티튜드라는 거는 진짜 애플 같은 진짜 재수 없는 그 애티튜드인데 그 태도로 인해 가지고 올해 애플이 좀 응징을 받지 않습니까? 메모리 가격 오르니까 이제 너네도 그냥 메모리 가격 오른 거 그냥 다 쳐맞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삼성전자든 뭐 키옥시아든 애플에 공급하는 모든 메모리 업체들이 올해 메모리 가격 이만큼 올려가지고 애플한테 그냥 막 덤태게 씌울 생각이지만 그동안 애플한테 한 십수년을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애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서울에 일자리 있고 학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가 주거 기능을 해결해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는 경기도가 도시 기능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좀 잘 안 느껴지고 오히려 통근 토학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도시는 그 자기 도시에서 여러 기능들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경기도가 좀 덤태기 세는 감이 없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과천이나 뭐 이런 데는 그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 태릉CC 이거는 2020년 8.4 대책에 나왔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다시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 있는 국방연구원이나 경제발전전시관 1500세, 불광동, 광명경찰서, 하남 테니스장, 강서군부지, 독산공군부대, 남양주군부대,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 부지도 있고요. 국방대학교는 그 고양시 그러니까 상암동 그 덕은지구 인접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후청사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쌍문동의 교육연구시설 이런 데서 뭐 1200세대 정도 나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다 합쳐가지고 이제 9,000세대 이상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6만 세대 정도 짓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잡히냐? 그럴 리가 없죠.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공급으로 잡힌다기보다는 원래는 24년까지는 그래도 수요로 잡혔었는데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 관리 정책도 작동을 잘 안 하죠. 새로운 스킴이 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 종착지인 보유세를 향해서 모든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해서 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부동산으로 흘러오는 돈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는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부의 공급대책 발표는 되게 화려하게 발표되었지만 이 정책 발표로 인해서 뭐 대단한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고요. 오히려 97 때 했었어야 되는 거를 몇 달 지난 거예요. 4개월 지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뒤늦은 보완 대책이 나온 것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서울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전체는 공급 대책과 무관하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 결과를 좀 봐야지 되겠다. 이런 관망세로 흘러갈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막 북카페에서는 뭐 공급 없어요 뭐 이러면서 쭉쭉쭉 하겠지만은 그 전반적인 정서는 6월 이후에 세금 정책에 대한 그런 경계감 분위기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월 뭐 이런 상관에는 작년 주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식에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 주식 투 부동산 머니무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반기에는 시장이 강세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좀 가다가 5월 언저리부터는 조금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 너무 늦게 냈어. 다음 대책도 좀 조속한 시간에 잘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용산의 경우에는 어쨌든 만 세대가 아니라 뭐 2만 세대 지을 수도 있다고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런 부분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파악한 다음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